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이 헌법재판소가 그 문영배 그 헌재 소장, 이 권한대행이죠. 그러니까 어제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10차 이 변론 기일에서 다음 기일은 25일 2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그날은 증거가 채택됐으나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그 양측 대리인 이 종합변론 당사자의 이 최종 의견을 듣는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헌재가 25일 변론 종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3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 그게 뭐 둘째 주면은 뭐 한 10일에서 14일, 뭐 10,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월 둘째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중순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이 모든 국민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느냐, 이렇게 파면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이런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시기도 참 절묘합니다만은, 이 타이밍도 참 절묘합니다만은, 한동훈에 대한 이 등장, 한동훈에 대한 이 복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 보수 국민들이 지금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그 한동훈이가 12월 3일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 책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 책 내용이 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권당의 당 대표였던 사람이 또 비상대책위원장도 했던 사람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여론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또 가까스로 끌어올린 이 그 보수 국민들, 자유파 이 그 국민들, 정말 이 추위 혹독한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왔던 거는 이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제일 문제는 대한민국이 체제가 전복이 되는 거고 이재명 집단들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된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또 헌재에서 지금 이 탄핵 이 심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동훈하고 한동훈 계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정말 이 추잡한 인간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가슴을 지금 여며가면서 조여가면서 또 많은 2030 이러한 그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하고 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되겠다. 뭐 이래서 지금 많은 그 청년들도 지금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순간에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 나오고 싶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헌재 심리가 지금 막바지에 이제 뭐 25일 날 종결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고가 3월 중순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막바지에 나와서 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겁니까 도대체? 또 책에 대한 내용도 계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헌재를 돕는 건지 이재명을 돕는 건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치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책 내용이 계엄은 위헌이다나 이런 책을 팔고 싶은지 이 책을 팔지 않으면은 자기가 무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1%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홍장원의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거, 계엄이 내란이 된 것은 이 공작에 의한 거였어요. 딱 두 가지로 귀결되지 않아요? 특전사령관, 이건 민주당의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또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박선원이라든가 또 박선원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그랬다. 또 이 곽병근 특전사령관은 그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랬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계엄이 내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장원에 대한 홍장원이가 어제 그 진술 내용 마지막 이 진술 증언 내용을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홍장원의 보좌관이 또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메모를 받아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과 홍장원의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25일 날 종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에 나와서 책팔이를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를 돕거나 이재명을 돕는 거죠. 윤석열을 파면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책 내용 제가 여러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한동훈이 계엄 당시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다. 피신하라. 이런 내용들이 그런 언지를 받았다라는 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비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국민들이 이걸 지금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나라가 체제가 전복되느냐. 지금 이 나라가 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제2의 건국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많은 보수 국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의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29명의 어떤 그 장관이라든가 또 기관에 있는 최재원 감사원장이라든가 또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탄핵을 29명을 시키면서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이 그래서 이것을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어요? 내란이다 아니다 이거는요.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출간할 저서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이런 논란이 일자 이런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이가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에는
그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비화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담화 등을 통해 밝혔던 경고성 이런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이는 그 책에다가 어떻게 기술을 했냐면은, 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오후 10시 넘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라는 취지로 책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나 또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인하는, 반대편에서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거를 지금 이 시기에 발표를, 이 책을 출간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쁜 자식 아닙니까? 이거 인간입니까, 여러분? 뭐 이거 정치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인간 도리상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약탈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체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언론기관을 통제를 했습니까?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서 바로, 해제 결의가 있어서 바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국정이 마비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계몽이 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10%였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 50%까지 가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설득을 해가고 있어요. 설득을 한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제는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 지지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나빴던 여론이. 자, 그리고 이 정치인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한동훈은 비상계엄 발동 직후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이렇게 책에 지금 게재되어 있고, 또 뭐 한동훈은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보다 더 먼저 이 계엄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홍장원, 박선원, 또 박지원,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내란이 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곽종근이라든가 홍장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뭐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공수처도 있고 또 뭐 경찰 국수본도 뭐 이재명의 줄을 서서 이재명의 어떤 지휘를 받는 그런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것을 한동훈이가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검사까지 한 사람이. 자, 아무튼 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그 여의도로 가던 그 당시에 이 한동훈은 여권의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뭐 누군가 전달받은 사람, 뭐 김종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뭐 국정원에 있는 어떤 그 간부들이 뭐 간부겠죠. 아니면 그 홍장원의 그 누굽니까 보좌관이라든가, 그죠? 보좌관이 그 현대고등학교 한동훈하고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블랙 요원이에요.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이 블랙 요원이라는 것은
음모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만 훈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홍장원이가 전화 안 하고 자기 보좌관을 통해서 이 김종혁이한테 얘기를 해서 또 김종혁이는 또 그것을 한동훈이한테 얘기한 어떤 이러한 거에 의해서 한동훈이가 넘어갔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한 건지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홍장원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조사를 해야 되고 보좌관도 조사를 해야 되고 홍장원 1차장은 그 보좌관이 누군지도 얘기를 처음에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메모지가 지금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작용을 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장원이가 그 메모를 남긴 것도 희한하잖아요. 블랙요원 같은 애들은요 그런 메모 안 남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어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이름 명단을 적으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친놈이 뭐 미친 소리 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미친놈이 하는 소리를 왜 메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얘가 아무튼 간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조태용 원장한테 국정원장한테 이재명한테 전화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줄수라 그러는 거죠 이재명한테. 자 아무래도 그래서 홍장원이가 잘린 그 다음 날 그 메모 적어준 거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연결고리에 한동훈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회로 가던 이 한동훈이가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무슨 영화 찍습니까?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에?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언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책에도 쓰고 그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 누구를 죽여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왜 죽입니까? 이런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데 체포되면 정말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도 다 피신시켜라. 이거는요.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놈들의 어떤 글을 보면은 한동훈이가 얘기한 이런 얘기 책에 썼다라는 얘기들은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순진한 국민들도 많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거 헌재의 이 변론 종결이 25일이고 재판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재 재판을 통해서 탄핵이 되느냐 파면이 되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책을 출간을 해서 이런 혼란을 왜 야기하냔 말이에요. 어떤 집권여당의 당 대표였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미친놈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지금 한동훈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 휴대전화를 끊고 가족과 함께 피해라 뭐 어쩐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개 같은 내용을 책에다 써가지고 그거를 말이죠. 야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걸 책이라고 씁니까?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다. 은신처로 피신해라. 이거 다 국정원들이 쓰는 언어 아닙니까? 블랙요원 어떤 국정원에 있는 놈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 홍장원밖에 없잖아요. 보좌관 아니면은. 여권의 고위인사라는 게 누가 있겠어요? 그런 메모지를 얘가
누굽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홍정원이가 잘리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메모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메모지가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어떤 그 내란이 되고 또 탄핵이 되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그 메모지를 공개하고, 결정적으로는 그게 이제 12월 6일이죠. 계엄이 12월 3일 있었고, 12월 6일 날, 이 새끼가 잘리고 나서, 국정원 1차장이 잘리고 나서, 국회의 답변을 통해서,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둘 다 또 12월 6일, 동시에, 이 계엄이 내란이 되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계엄이 내란이 되는 이러한 어떤 공작이 지금 이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달여가 지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절묘하게 이 한동훈이 책까지 출간을 해서 그나마 이 국민들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러한 국민들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이가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을 내서 이렇게 이 보수 정부를 또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한동훈의 처사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국정원 1차장의 홍장원의 계엄 당일 홍장원의 동선 이런 것들이 CCTV를 통해서 다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장원에 대한 이 메모가 이제 일파만파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동훈의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이 한동훈이 아니라 홍정원 1차장의 이 메모를 작성한 보좌관이 또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친구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의혹들이 지금 규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헌재가 밝히지 않고 재판을 빨리 종결하는 이러한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한동훈을 비롯해서 헌재를 비롯해서 또 공수처라든가 또 경찰 국수본 배신자들이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이 되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의 일환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뭐 100분 토론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의 재판 헌법 84조를 운운을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자기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다 중지된다. 이제 이재명의 흑심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사실 그런 말을 까발려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어떤 TV 토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사실 헌재나 사법부나 이런 모든 것들 또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압박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는 자기는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뭐 많은 보수 유튜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박근혜 대통령도 8대0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보수 재판관들이 전부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간에 이 한동훈이마저 한동훈이는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만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이게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선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또 탄핵까지 시킨 놈이 이 책을 출간한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를 재개한다 그러면서 복귀한다 그러면서 이런 책을 출간한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3월 1일 날 집회에는요, 모든 보수 국민들, 내가 걸을 수 있는 국민들은 다 나와서 헌재를 압박해야 돼요.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집중해야 됩니다. 이 화력을 분산시키면 안 돼요. 이 화력을 탄핵 헌재에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부정선거는 이제 밝힐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모든 그 보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이런 모든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 이 모든 국민들은 이 탄핵에 대한 지금 심판이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이 여론을 한 군데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화력을 한 군데를 모아서 헌재를 집중 공격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복귀를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요, 화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간에, 이런 한동훈 세력이나, 이제 한동훈은요, 여러분 보수가 아니에요. 이재명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제명시키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당도 한심하지만은, 아직도 한동훈에 줄 서 있는 놈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 찬성표를 던진 놈들이 뭐 73회인가 뭔가 아무튼, 73년생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던 것 같던데, 그런 놈들이 호시탐탐 또 한동훈을 지금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어떤 재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수의 가치와 어떤, 보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 1일 날 집회에는, 이 헌재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회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면되고 나면은요, 그 전에 열기들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면이 되고 나면 모든 이슈는 블랙홀처럼 대선 후보가 누구냐로 가기 때문에 이 여론을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산발적인 그런 집회들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열기들이 점점 식을 수밖에 없고, 또 보수는 누가 좋다 이러면서 분열되고, 또 한동훈 세력들도 분명히 6%, 7% 세력들이 10%, 15%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파면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